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2조, 6조 이렇게 살펴봤어요. 왜 이걸 살펴봤냐면 대종사님께서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그 동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대종사님 상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다 동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전부 다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상시라고 하면 우리가 활동할 때를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이 활동하는 중에도 또 거기를 동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3조, 4조, 5조예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상시 중에 정할 때다. 정할 때 하는 공부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의 내려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규정을 하는데 상시 중에서 동할 때 공부의 때는 언제냐면 응용하는데 우리 딱 닥쳐서 그 다음에 응용하기 전, 닥치기 전에 우리가 참 닥치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연마해보고 이런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맞춰서 굉장히 치밀하죠. 하기 전 닥쳐서 하고 난 후 이 시스템 이 과정의 시스템을 동할 때라고 보시면 요즘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공부도 잘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수업할 때 잘 듣고 수업이 끝나면 한 1, 2분 쫙 그냥 30초 안에 뭘 들었지 쫙 한번 샥 굴리고 만일 공부하기 전이라고 하면 한번 가볍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뭐 이런 과정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우리는 안 해 또. 그 애들한테 공부해라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죠. 근데 이제 상시 중에 정할 때는 어떠냐 할 때 대종사님께서 규정을 하십니다. 때를. 언제냐? 첫째가 뭐냐면 노는 시간. 이 논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두 연마할 때,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대강 맞춰서 이제 의두 연마할 정도의 여력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잠자기 전이나 새벽. 저도 생각을 해보면 새벽에는 교문은 그냥 좌선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이제 일과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습관적 이렇게 해요. 습관적으로 잘하나 못하나 그냥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이면 잘해. 이제 내면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라는 고민이 항상 있죠. 근데 저도 교당의 대부분은 교당의 교무가 혼자 사는 교당, 작은 교당에서는 혼자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연부를 하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걸 보면. 그래서 어떨 땐 또 맘먹고 또 잠깐이라도 좀 하고 그리고 잠도 자보고 하는데 이 지속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을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잡아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한번 이제 구체적 상황을 한번 봅시다.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는 시간이 이게 문제예요. 노는 시간. 논다. 애들 놀면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꼴을 못 봐. 네, 진짜 꼴을 못 봐. 내가 봐도 나도 꼴을 잘 못 봐.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놀고 있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가. 말은 않지만 안에서는 말 다 하고 있어. 자식아 그만 놀아. 뭐 이런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되죠. 근데 인간은 제가 볼 때 인간의 존재는 노는 겁니다. 왜 일을 하냐? 저는 정의 내립니다. 놀기 위해서. 노는 것을 잘 놀기 위해서 조금 일해야 돼요. 이것은 많은 걸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놀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저는, 이게 우리 호모 루덴스, 우리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그 정의가 있어요. 그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누가 지었더라?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자가. 근데 이 사람의 이 차관이 기가 막힌 거죠.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뭐냐? 그때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놀이하는 인간은 놀이 이렇게 놀이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잘 안 되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노는 놈들이라 그래. 이게 좀 같이 좀 가서 좀 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노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 놀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함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자, 그렇다면 이 대명사님께서 근데 여기 노는 시간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여러 얘기를 하냐면 이 노는 시간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노는 꼴을 못 보면 안 돼요. 이 말이 있다고 해갖고 대명사님이 노는 시간 있고 보면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말을 보고 놀아 너?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잘 놀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이 노는 시간이라는 것은 대종사님 표현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허송세월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대로 노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이 노는 시간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 그냥 놀고 먹으면서나 시간을 그냥 허송하는 것하고 쉬는 여가는 달라요. 같은 우리 말로 노는 시간 논다고 해도 그 뉘앙스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느 문장 구조에서 어느 말의 과정 속에 쓰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논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놀고 먹는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만일 놀고 먹어도 되는 사회가 되면은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더 놀아라 그래도 되죠. 근데 우리 사회는 양은 적어요. 그러니까 다 일을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몇 명 일을 안 해. 그럼 그 집단이 힘들어져.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보세요. 둘이 벌어도 어려운 시대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갈수록 노동이 좀 더 적어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게. 그건 뭐냐? 어떤 부가 골고루 서로 이게 살기 좋은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곳으로 가니까 그래요. 그쪽을만 다 쌓이니까. 자, 노는 시간을 한데 그쪽으로 얘기가 너무 가보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놀고 먹는다는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지 이게 기생이 되면은 타인에게 부하가 다른 사람한테 더 무게가 가요. 그래서 놀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놀고 먹는 것이 일정한 사람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한다는 것, 놀고 먹는다, 기생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여력 있으면 조금 일부 좀 기생하면 뭐 어때?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관계한다는 것은 기생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게 해요. 우리를.
그리고 놀고 먹는다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요, 반드시 한가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한가함이 없는 삶을 추구한다? 어찌 보면 인간이야. 인간은 인간다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한가함이 있어야 돼요. 한가하죠. 좀 이렇게 밥을 좀 먹고 한가하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우리는 한가함이 있어야 돼요. 기타 등등 삶에서 굉장히 많은 한가함이 필요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가함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인간다운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하는 인간, 여유가 있는 그 삶, 호모 루덴스, 인간이 정의를 하는 거죠. 노는 것이 인간이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인간이 뭐야? 그러니까 인간은 노는 거지. 이거예요. 우리가 게임 좋아하고 남자들 요즘 게임, 애들 다 게임하잖아요. 예. 인간 놀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행 과정이 옛날에 신석기 시대 이럴 때도요, 대단히 놀았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맨날 먹는 것만 그러기도 했겠지만 조그만 시간 있으면 놀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여기서 이 상승형주의상 제3조에서 이 노는 시간에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정기일기법에 보면 작업 시간 중 가치 있게 보낸 시간이 아닌 허망하게 보내는 시간이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확하다고 볼까? 좀 센 말은 솔성여론 5조에 보면 주색낭유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주색낭유. 여기서 낭유라는 건 뭐예요? 낭비하는 거. 낭비하다 올 때 나오잖아요. 낭비할 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낭비를 해요? 주색. 또 주색하지만 또 술 먹지 말라고 또 이렇게 알아들으면 또 술을 다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술을 먹는 것이 자기 삶을 완전히 장애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주색으로 낭유, 이게 삶을 낭비해서 그냥 흘러보내지 말아라. 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 중에 낭유 세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안 쓰죠. 세월을 낭비해서 흘려보낸다. 무료 도일. 이게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데 무료. 그러니까 흥미 있는 일이 없이 그냥 흥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심심하고 그냥 지루. 우리가 권태증 걸리죠. 권태. 이게 대표적으로 무료 도일이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송세월은 자기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마비시키는 거예요. 권태가 대표적인 마비예요. 우리가 마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비가 오니까 우리의 이 감정계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마비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마비되는 거 무섭습니다. 피폐돼 버리고. 그래, 이러한 의미의 노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말하지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하고 노는 시간하고 뭔 차이예요? 쉬어야죠. 인간은 많이 쉬어야죠. 옛날에 주 4일 일하고 3일 쉬자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난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진 않아. 나는 4일 일하고 3일 쉰 것도 좀 거꾸로 3일 일하고 4일 쉬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고. 자본주의 사회를 한다면 자본가를 위해서 일을 우리가 그 구조 속에 들어가 보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사회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그 체제를 만들어 가야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많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놀이도 있고 유희도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아. 근데 그걸 일이라 생각해봐. 그걸 여행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 생각해봐. 뭐 사고 날까, 뭐 어쩔까, 진짜 정신이 없어. 그분들은 보는 게 노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 안에 긴장과 뭐 이렇게 쫙 깔려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 노는 시간이라는 말에는 아까 말한 같이 낭유 시간을 그냥 낭비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거 무료하게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노는 시간에는 놀이 유희 이것도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세월을 막 낭비하고요. 또는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할 때는 뭘 해라?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줘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참 놀다가도 또 좀 시간을 좀 내서 재밌게 놀다가도 우리 게임도 막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는 그 게임을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여행을 갈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틈틈이 커피 한 잔 마시고 편안히 그냥 세월을 보낼 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다가도 또 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놀이 삼아서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해봐라. 저는 이렇게 이걸 보고 싶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노는 시간을 너무 안 좋은 걸로만 봐도 안 되고 그렇게만 봐서도 안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경전 법규 연습이 나와요. 이때 그 경전에 대한 정의는 대종교육 수행품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대종사님 정의예요. 1과 이치의 두 가지. 1은 뭐예요? 12의 이치는 대소유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종사님 정의를 하죠. 1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경전에는 12의 1과 대소유무 이치 두 가지가 밝혀져 있다는 거죠. 1에는 12회를 분석하고 2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이게 방향로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인도. 인간이 밟아가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간이 밟는 길이 돼야지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그 신들의 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신들은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뭐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갑자기 점프는 아니야.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유체 이탈이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될까? 우리 분자들을 다 분해시켜가지고 그 정보로 만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샥 보내. 하고 거기서 다시 정보로 아미노산 뭐 막 해가지고 탁 해갖고 다시 만들어. 그러면 그게 아까 있는 다예요? 새로운 다예요? 지금 공상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여간 그래도 어떤 사회가 돼도 대종사님 이 말에는 인간이 밟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세계가 돼도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인가, 인간이 가야 될 길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이처럼 경전은 공부의 방향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시간을 내서 경전을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 가야 된다. 법규는 뭐예요? 법규는 우리로 말하면 교헌, 예전 같은데 교헌 안 읽어보죠. 저희들도 잘 안 읽어요. 그러나 참 이 법칙 서로 간의 그 약속 체계 이런 것은 우리도 잘 익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 같은 경우도 이 법규에 속할 거예요. 예전. 우리가 경전 보면은 교과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라고 했어요. 교과서 요즘 시험 말하면 교과서 있고 참고서 있고 그랬죠. 참고 경전은 참고서일 것이고 교과서는 우리가 지정한 지정교서일 것이고 이 정도 보면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딱 맞나? 지정교서에서도 어떤 건 참고서 성격이 좀 더 강하고 하여간 그건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우리가 경전과 법규를 연습해야 되는 연습은 뭐예요? 근데 연습은요 연습 경기예요. 연습은 실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경전 공부를 실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연습은 우리가 익혀서 이렇게 단련해서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언제 잘하려고? 실전에서 잘하려고.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미리미리 익히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신, 몸과 마음을 숙달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서 이 연습 경기를 잘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경전 법규 연습이다. 이렇게 연습을 막 최상의 가치로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연습 경기고 이걸 통해서 실전은 언제예요? 응용하는데 여기서 잘하려고 지금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대무사님 참 말 정확하죠? 언어들이 진짜 정확하시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또 어느 때가 그 상시 중에 정할 때 공부냐 하면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맞춘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대강 같은 말이 나오는데 대강을 대충 이건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이라는 말도 원래는 그 뜻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인데 그 대체적으로 충만되게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 사용은 그렇게 안 되죠. 대충은 대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강이라는 말은 대강의 의미보다는 그 대체의 흐름, 강령, 핵심, 이게 이 핵심을 파악하는 정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막 가지까지 막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상에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에서 조금씩 이렇게 뭐가 좀 안 맞고 해도 그 큰 흐름은 맞아가는 것.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건데 이렇게 공부의 방향은 대체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떤 구체성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데로 하면은 조금 어설픈 그 정도. 그래서 이것은 의두연마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기훈련에서도 의두 나와 있죠. 정기훈련 11과목에서 의두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사람이 하는 공부예요. 이게 연구가 좀 깊어진 사람이 하는 거지. 연구력이 특히 경전 연습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이거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경전 법규라는 거 뭐예요? 특히 경전은 뭐예요? 아까 여기 공부의 방향론이라고 했으니까 나침반 같이 어떤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이 어떤 그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차원이라 한다면 의두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체득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투득해가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연구는 의두연마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기 위해서 사리간의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우리가 의두연마하고 경전 법규 연습하고 관계에서 보면 경전 법규 연습이 깊어지면 그 다음으로 의두연마를 해야 되고 의두연마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 경전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 이 말씀이에요. 현실 경전. 자, 그 내용이 대종경 수행품 23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문자 경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세상을 보면 그게 경전으로 돼요. 그러려면은 이 과정에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돼. 의도 많은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현실의 모든 것이 경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만약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도 경전 아니면 없나니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그러니까 의두연마를 하면 이렇게 모든 현실이 경전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대종사님께 현실경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거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경전을 공부를 잘해서 그 힘으로 의두연마를 잘하면 이제 현실이 경전으로 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의두연마 20조를 보면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있는데 이 의두연마를 통해서 마음 경전이 들어요. 마음 자체가 경전, 마음이 들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경전 공부를 통해서 경전이 이제 심화되면 이제 연구의 깊은 경지가 되니까 의두를 하면은 의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현실이 경전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이 이제 마음 자체가 경전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이래서 이게 우리가 경전이라 말할 때 하나가 문자 경전, 또 하나가 현실 경전, 또 하나가 마음 경전 이렇게 되는데 문자 경전과 현실 경전, 그 다음에 문자 경전과 마음 경전의 뭐지요? 이렇게 통로 지나가는데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도를 통해서 이제 문자 공부를 했던 그 힘이 현실을 봐도 그게 현실이 경전으로 화하고 자기 마음 자체가 확연히 이제 경전으로 화하게 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참 이게 이제 문제인데, 뭐라고 했냐면, 경전 법규 연습이 나오고, 의두 연마가 나와요. 근데 어찌다 하다 보면은, 이 말로 보면은 연습보다 더 레벨이 높은 것이 뭐냐면 연마예요. 이 단어를 보면. 그렇죠? 연습보다 연마가 레벨이 더 높아야 돼.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연습이 더 커. 연마는 거꾸로 이렇게 사용이. 이 대중사님 용어 사용에서. 그래서, 반드시 연습 다음에 더 높은 경지가 연마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연습하는 것보다 의두를 연마하는 것이 더 높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앞에 빼버리고 연습과 연마를 단어를 쓸 때 연습이 연마보다 더 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돼요. 대인사님 표현으로 보면 근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경전을 연습해서 그 다음에 의두를 연마하는 것이다. 이게 단순한 말이에요. 대승사님 말씀 그대로 해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어기기도 쉬워요, 우리가. 그래서 대승사님이 사용하신 말대로 사용하는 게 나는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가 있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야, 이건 정말 대종사님께서 당신도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4시간이다 하고 그러셨대요. 그때 대종사님 뭐 하셨을까? 본 사람이 없어서. 아마 대종사님도 염불 좌선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염불의 방법, 좌선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염불이라고 해서 꼭
내가 막 30분을 해야지 40분이 한 게 아니라 연불을 통해서 나무아미 타불 딱 한 방에 자기의 본원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당처를, 마음의 그 본래 모습을.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계속 확인을 하고 확보해. 그래서 그것이 정말 견고해져요. 철석같이 견고하게. 그런 시간을 잠깐 5분만 가져도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게 잠자기 전에 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전사님께서 보면은 우리 도남동회관 서울에서 제대로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일이 끝나면 여기서 끝내라. 제가 경성전이라는 그 이야기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요거 써놨어요. 어서 마치 우리 가서 연불하자. 산에 가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제자들하고 연불을 하셨대. 그건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연불을 하냐? 이 망념 없는 자리에 탁 들어서는 거예요. 연불을 30분 하고 40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바로 나무아미 타불 딱 했으면 그 한 방에 그 자리에서 망념 없는 자리가 무엇인지 직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걸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또 시작할 때 또 좌선을 해도 그 단전에 주하는 그 마음, 그 단전에 기운 주하는 그 마음 당처에 딱 머물러서 그 자리를 확보해서 그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0점 조정을 정확하게, 기반을 정확하게 딱 닦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내용, 그 망념 없는 일원상 자리에 딱 기반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도 하고 하루를 시작도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식운영주의상 3조, 4조, 5조를 다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연불이 됐든 좌선이 됐든 경전이 됐든 의두연마가 됐든 다 일원상 자리에 그쳐 있는 공부고 또 일원상 자리를 밝혀내는 공부입니다. 대소유무를 밝힌다는 것도 그것이 대소유무가 일원상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 일원상의 자리를 우리가 밝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정산중사 말씀 중에 보면 일원상의 대회라는 논설에 이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이거 내가 진짜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매일 연불을 하고 좌선을 하면 기타 무슨 시간에도 오직 전일 오롯하게 하나로 딱 있는 자리죠. 전일을 연마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적 과정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이 뭐냐면 일원상에 대한 이런 말이에요. 이 제목이 일원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러한 중에 이 공부를 긴밀히 하기로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일원상, 그리고 이게 정산유사님께서 말씀해요. 뭐냐? 망상 없는 곳. 이 망상 없는 곳을 딱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인상하여 잠깐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아미 타불 할 때 그 나무아미 타불에 그쳐있는 그 마음 당처가 바로 망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한 방 할 때 탕탕 우리가 확인하고 확보하고 그게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상시 중에 정할 때 공부가 뭐뭐 있다고 해서 할까요? 경전 법규연습, 의두연마,
그 다음에 연불 좌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게 공부인들의 루틴이 돼야 돼, 루틴. 공부인이라고 하면 요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그 자기 루틴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패턴, 자기 습관, 뭐 기타 등등등.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공부인들은 요게 우리들의 루틴이 딱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으로 내 자력이 딱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이 힘으로 뭘 잘해요? 응용할 사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거. 그래서 이걸 정할 때라고 한 거예요. 정할 때. 아니, 대전사님 참 치밀하세요. 우리가 상시호형 주의사항 3조, 4조, 5조는요. 정기훈련과 바로 연결돼요. 3조 경전법 연습하기는 정기훈련 11과목으로 보면 경전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조 의두연마는 정기훈련 11과목 중에서는 의두 또는 성리 주로 이제 의두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5조 상시호형 주의사항 5조 연불좌선은 정기훈련 11과목의 정신수양 과목인 연불좌선과 딱 직통돼 있죠. 그러니까 정기훈련 때 했던 과목을 상시 때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시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대명사님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시홍영 주의사항 전체를 정리해보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삶의 이렇게 그 상황을 딱 이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때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우리한테 딱딱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응용할 때, 응용하기 전, 그 다음에 일을 마치고, 그리고 노는 시간, 그 다음에 경정법규 연습을 대화해서 이제 의두연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석반 후, 그러니까 저녁을 다 정리하고 요즘 저녁 먹고 더 많이 놀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1시, 2시까지 가니까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조절을 이제 해 가야죠. 1시, 2시까지 또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고민해야 돼요. 석반이라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그거 빨리 자야지 이게 이제 잠자는 시간이지. 그 사람은 그게 석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12시가 석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잠자는 전 그러니까 잠은 12시 전에 자야지. 어떤 사람은 다음날 6시가 자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그때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걸 너무 이렇게 고정화 시켜서 볼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패턴에 맞춰서 하여간 잠자기 전이나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사람은 해가 중천일 때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요. 직업적으로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자기 이 패턴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 맞춰서 거기에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을 쪼그러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패턴에 맞춰서 우리 자기 삶에서 대종사님께 규정해 주신 이 6가지 그 패턴 있죠. 패턴을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사용에 포인트가 있다. 근데 사용 안 하면 또 소용은 없다.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저녁에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찔리는 게 저녁에 연구라는 게 찔리는데 다른 건 좀 그래도 좀 나름대로 내가 여기서 자랑을 좀 해도 괜찮을 정도로 내가 잘하는 면도 있다. 이거 보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연불에 걸려. 저녁 석반 후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자기에 맞춰서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